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법률 블로그 구하다의 필자 정민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봄철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족끼리 여행이나 또는 캠핑 또는 차박을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캠락을 가는데 멋진 곳이 서해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봄에 멋진 차박, 캠핑 또는 가족끼리 여행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부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특정 물에 대해서 부동산이든 또 채권이든 또는 자동차든 대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겁니다. 쉽게 그냥 찜을 해 두는 겁니다. 이건 내 거, 건들지 마. 소송 끝날 때까지 너는 이거 처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미리 찜해 두는 게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처분도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가처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 뭐뭐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바로 가처분인데, 가압류도 소송 끝날 때까지 목적물에 대해서 꼼짝 못하게 처벌할 수 없도록 명시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냥 내가 찜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다가, 개섭증인 법원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상대 피고라든가 채무자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또 목적물에 채권 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문제는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으로 공탁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현금 플러스 보증보험으로, 증권으로 공탁하라는 결정이 나오는데, 문제는 보증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현금 공탁은 액수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100% 다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현금 공탁을 반을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100% 다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게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월세 있죠. 건물 임대료라든가 주택 월세가 부분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있는데, 이거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피고나 채무자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연체를 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보증금에서 삭감이 되고 명실이 되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차 있죠. 차는 가압류를 해도 사실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싼 차, 고급차 같은 경우는, 산지도 얼마 안 된 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오랫동안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는 가압류 하게 되면 이전이라든가 처분을 할 수가, 판매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폐차는 됩니다. 폐차는 돼요. 폐차 비용을 받고 그 차 자체가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회행위라든가 법적인 다툼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가능하는 겁니다.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 차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더라도. 나중에 실익이 없어지겠죠. 전혀. 또한 내가 가압류를 차에 한다 하더라도 이 차에 가태료라든가 기타 각종 면체된 비용들이 있겠죠. 고속도로 통료라든가 주차 위반 딱지 등등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피하시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피하시고, 제일 좋은 건 현금 채권이죠. 은행에 있는 현금하고, 그다음 부동산이 가장 현금화할 수 있는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상대가 이걸 처분하거나 없애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은, 최대한 성공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상대에 이행하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소송하기 전에 내용규명을 뭐 몇 차례 보냅니다. 최고장 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한테 소송하기 전에 내용규명 최고장 보내지 마십시오. 상대한테 미리 나 소송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너 준비해라고 알려주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 마시고, 물론 전화를 한두 번씩 이행해라, 뭐 갚아라, 줘라 할 수는 있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소장 접수하시고 가압류 동시에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가압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소장 제출 전에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고,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다른 재산 내역 같은 것도 있어도 좋고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 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성공률이 거의 100%입니다. 꼼짝 못해야 되는 거죠. 소송 중에 합의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이행을 할 수 있고 돈을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내용 규명을 절대 발송하지 마라. 내가 소송을 하겠다는 걸 미리 알리지 마라. 그 뜻입니다. 가압류의 성공은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서 급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나 가압류 할 때 채권, 은행에 있는 채권 할 때 4대 은행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이상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는데 거기다가 돈을 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권하지 않더니 돈만 또 날릴 뿐이에요. 변분사에 하든 뭘 하든 몇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할 때만 돈이 들어가라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실익이 없어요. 다 빼돌리거나 다른 은행에다가 이체를 다 빼돌린 상태란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4대 은행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신협, 그 다음에 수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는 정확히 그 지점을 알아야 돼요. 한 곳에, 보통 은행은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딱 하면 중앙이라 하면 쫙 퍼져나가서 전국이라 압류가 되는데, 감류가 되고 또 압류가 되는데, 수협하고 새마을, 수협, 신협은 정확히 지점을 알아야, 그곳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가압류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4대 은행은 저는 절대 압류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도 안 합니다. 다른 곳에 제가 보통 저는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알지 못하는 거, 저 상대가 여기는 모르겠지 하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압류나 압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최소한 70, 80%는 돼요. 자, 이런 전략적, 가압류든 압류든 소송이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소송을 해도 내가 지출한 비용만큼 또 노력한 만큼 시간 낭비, 돈, 정신적 스트레스, 이걸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이 돈만 날렸다면, 변호사 비용도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치면 더 하죠. 거기다 승소 비용까지 나가죠.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목적을 달성 의미가 없어지거나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이든 차든 채권이든 간에. 그러면 승소 판결면은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든 또는 소송이든 사전에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가압류를 신청하든 소장을 제출하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심업체 같은 경우는 또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을 보통 많이 해요. 또 협의를 많이 보려고 하고. 근데 지급명령 하는 것은 보통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확정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강제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개인 간의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법인 기업체라든가 또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 소송이 다툼이 있다 그러면 100% 다 이기면 다 100% 받습니다. 다 이행을 해요. 하지만 개인은 달라요. 개인은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가압류 소장 제출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라든가 법인 기업체라든가 또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는 주거래 법인
그 통장을 바꾸거나 변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개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소속이라든가 개인 간의 법적인 절차 소속 진행할 때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확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힘든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고 그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가압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내가 미리 찜해두는 겁니다. 꼼짝하지 마. 이거 처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법원에서 그래, 너 이거 처분 못해. 하지 마. 법원 소송 끝날 때까지 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줘요. 이게 가압류입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은 수없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소송이 끝날 결정이 날 때까지 꼼짝마 하지마 뭐뭐뭐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소송 끝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보존이에요. 그때까지는 보존할 수 있고 그 처분 똑같은 거 법적인 그 절차는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 없이 살면 참 좋죠. 법적인 다툼이 없으면 좋은데 세상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소송을 걸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소송 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소송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바로 그게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같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능해요. 라든지 가능한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그 영상 여행지 멋진 여행지가 곧 나올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상 감리 마치도록 하고요. 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멋진 서해안 여행지를 여행 한번 가셔서 힐링 한번 하시고요. 캠락이라든가 캠주에 또 즐거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겠고 멋진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아다의 필자 정민호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